온앵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어제 월말이자 분기말이자 반기말일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리밸런싱 자금 유출입에 따른 수급 변동성이 장중에 확대될 수 있을지 여부를 주의 깊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지없이 시장의 약한 체력이 어제 드러나는 하루였습니다. 6월의 마침표는 역사상 13번째 월간 하락률로 찍었습니다. 코스피는 1987년 이후, 코스닥은 1997년 이후 13번째 낙폭인데요. 심지어 코로나19 공포가 극에 달했었던 2020년 3월은 여기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려운 시장을 겪고 있습니다. 투자로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께 먼저 지금 이런 상황은 여러분의 탓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던 비도 지금은 그쳤습니다. 이제 시장도 진정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 장 준비해봤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랄까요? 하반기 첫 거래일 출발 전에 주변 상황은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일단은 역외 환율이 급락했습니다. 한 12원 정도 떨어졌는데요. 그리고 유가도 크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물론 유가의 하락은 물가 하락이라는 호재와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시켰다는 악재로 양날의 검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장은 이를 어제 우려감을 선반영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진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지수가 어제 많이 빠졌던 탓일까요? 간밤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0.7%의 상승권이었고 이머징 마켓에서 MSCI 국가 추종지수 보시면 그래도 한국 쪽이 양호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가 계속 부진한 모습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제 2% 하락에 이어서 추가 하락을 그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 후에 지금 시간 외거래에서 2.5%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부담입니다. 오늘도 장중에 외국인의 움직임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미증시 보시죠. 3대 지수 일제히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건 시장이 체력이 정말 뚝 떨어져 있다는 것을 미국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S&P 500 지수는 0.9% 가까이 빠지면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970년 이후 가장 큰 상반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1970년대가 스태그플레이션 기간이었죠. 미국 역사상 가장 긴 경기 확장 기간을 마치고 침체기에 그때 직면했을 때였는데요. 올해 상반기 낙폭이 이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건 현재 시장은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를 떠올리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경기 침체가 확실히 온 건 아닌데 공포 심리를 극에 달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기술적 경기 침체의 사전적 정의는 GDP가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때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대로 1분기 미국 마이너스 성장률이었고요. 이번 2분기가 또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러면 경기 침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전적 정의상 지금 아직까지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침체의 가능성을 알려준 지표가 늘어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간밤 미증시에 영향을 미친 요소는 크게 3가지 정도가 됩니다. 물가 지표는 예상보다 덜 나오면서 물가가 최악은 지났을까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미 증시 개장 전에 이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그때 선물 지수가 발표 이후에 원래 그전에는 급락을 쭉 했었다가 상승 전환을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고꾸라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고개를 든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의 골이 깊어서 방산주는 올랐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전쟁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건가 하는 이런 우려감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시죠. 먼저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 보겠습니다. 여전히 절대적인 수치는 높습니다만 40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었던 지난 3월 6.6%를 기점으로 이 상승폭은 둔화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식료품,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물가의 둔화 폭이 더 드라마틱하게 잡히고 있는 모습이죠. 이 둘 다
월가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 증폭을 불식시키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연준의 긴축 강도 후퇴를 기대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딱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을 정도의 수치였습니다. 세부 항목도 보시죠. 항목별로 보시면 소비자들이 돈을 쓰는 흐름을 읽을 수 있어서 관련 자료 분석도 중요한데요. 위에 보시면 이 회색 라인입니다. 서비스 소비 지출 쪽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빨간색 재화 쪽이 역성장한 모습입니다. 서비스 보시면 가장 큰 폭의 플러스권 나타낸 쪽이 주택 관련 유틸리티고요. 해외 여행이 포함된 기타 서비스, 그리고 병원이 주도하는 헬스케어 항목이 각각 높은 기여도를 나타냈습니다. 역시나 지갑을 계속 열고 있는 쪽, 주택과 여행과 병원이라는 것, 약 쪽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굿즈, 이 제품 쪽을 보시면요. 휘발유와 기타 에너지 제품이 급등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쪽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기름값이 비싸서 신차도 잘 안 팔리는 것인지 가장 밑에 보시면 신차, 신형 경트럭이 주도하면서 자동차와 관련 부품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틀란타 연은이 집계하는 미국의 2분기 GDP 전망치인데요. 이틀간 좀 양호하게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는 듯 했었는데 오늘자는 마이너스 1%로 내려왔습니다. 기술적 침체를 예고하면서 지수를 압박한 모양입니다. 이달 말에 발표될 미국의 GDP 속보치가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한 건지 유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에너지 섹터가 가장 크게 밀렸습니다. 히트맵 확인해 보실까요? 특히 천연가스 급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미국의 프리포트 LNG 수출 터미널의 재가동이 연기됐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치면서 정유 섹터와 함께 에너지 섹터가 동반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미국 내의 천연가스 재고 축적 우려를 부각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아쉬웠던 부분은 기술주 당연히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반도체 섹터의 부진도 정말 힘들게 만드는 흐름이었습니다. 전기차 섹터들도 이날은 좀 부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경기 방어 섹터들이 올랐죠. 경기가 침체돼도 코카콜라는 마셔야 한다는 걸까요? 필수 소비재 올랐고요. 경기가 침체되고 돈은 없어도 아프면 약을 먹어야 한다라는 이런 관점 때문인지 헬스케어 섹터도 선방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또 다른 방어 섹터인 부동산과 유틸리티 쪽도 강한 모습이었고요. 방산 섹터가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종목들 조금 더 보시죠. 태양광, 방산, 풍력 쪽이 강했습니다. 태양광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서 아프리카 내에 태양광 투자를 한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관련 테마주들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방산 섹터의 상승 탄력도가 강했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주 노스롭 그룹 안에 주가 차트를 열어보시면 상당히 시장 대비 요즘 견고한 흐름을 보였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대장주인 로키드 마틴은 2.6%가량의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태양광과 함께 풍력, 이 신재생 에너지단이 조금 더 견조하게 버텨줬다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예, 이 정도면 오픈북 테스트 수준이라고 앞서서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 계속 이 안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이죠. 최근 들어서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면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에서 신재생 쪽으로 자금의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LNG는 조선과 조선 기자재 섹터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이제 방어주의 움직임도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근 또 부각되는 양상입니다. 스페인에서 열렸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이틀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막했는데요. 스웨덴, 핀란드는 이 터키, 튀르키의 찬성으로 이제 나토 가입이 가시권에 들어왔죠.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군사적으로도 러시아에게 상당히 부담되는 이슈입니다. 간밤 이에 따라서 푸틴 대통령이 불편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방산 섹터가 올랐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계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이 안에서 이 공조가 논의됐었던 부분, 세일즈 부분도 원전 포함해서 여럿 있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대응 포인트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